자,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죠. 세 가지가 있다. 법률의 자, 우리가 1장에서 우리 행정법은 네 가지 편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요. 통론이라 하죠. 2편이 작용법, 3편이 의무이행확보수단, 이제 4편이 구제법. 행정은 이 구제와 이 행정 작용을 배우는 건데, 작용과 구제를 배우는 건데, 이 3편도 결국은 작용이라 그랬어요. 작용과 구제를 배우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공부를 하려고 통론에서 지난 시간에 행정이 뭔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뭐 행정부가 하는 거지, 뭐 실질적 의미의 행정,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시험은 이 통치행위 파트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하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은 통치행위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북 송금한 행위는 이거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그 판례의 결론을 익혀둬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판례를 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1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이 행정에 관한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법. 역사를 배웠어요. 프랑스, 독일, 영미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공세유됐다. 블랑코라는 소년, 뭐 공영무라는 말. 여기는 공권력을 중심으로. 여기는 처음부터 발달한 건 아니고 늦게서야 발달했다. 절차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법치 행정의 원칙. 이걸 이제 설명을 오늘 해야 되는데 설명은 했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 우위는 법률이 우위에 있으니까 행정을 할 때는 이 법률에 위반되게 하지 마라. 이걸 잘 따라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는 뭐랬어요? 이런 작용을 하려면 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가를 취소하고 싶으면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요. 그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거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행정을 할 때 이 법에 따른 행정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려면 법률에 위반돼서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행정이 적법한 행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허가를 막 취소하면 그 행위는 위법한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구제의 길로 나오게 된다고. 손해배상해라. 허가를 취소해라. 허가 취소한 걸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 자, 책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35페이지 개설. 법치국가 원리라는 것은 뒷부분, 첫째 줄 뒷부분 따옴표.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그렇죠? 법에 근거하고 그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이거죠. 이 말이 법치 행정이에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에 의하여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게 뭐냐,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요 법규란 말은 이제 몇 번 나올 건데 이 법규란 말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속하는 걸 법규라 그래요. 자,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법률에서 그러한 법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속하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다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왜? 법률은 누가 만드니까?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기 어려우니까 대표를 보내서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법률은 우리 대표들이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려면, 국민을 구속하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 즉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 자, 그걸 즉 법규라고 부르는데 그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권에 속한다. 의회가 정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시험에서 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 말 같다 이런 느낌만 들면 돼. 이 우리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입법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이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얘기들은 이따가 법원이나 아니면 2편의 1장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다음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이 우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법률의 우위는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 의사는, 자, 법률은 다른 국가 작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행정은 마땅히 이러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같은 말이죠. 자, 내용. 행정은 법률에 위반할 수는 안 된다. 위반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소극적인 원칙이다. 다음, 이때의 법률은, 자, 여기는 법률이란 말을 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했던 법률은 어떤 걸 법률이라 그래요? 국회가 만드는 걸 법률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행정을 할 때 국회가 만든 법률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야.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든 법을 위반하면 안 돼. 따라서 표현은 법률우위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법우위예요. 법우위. 그러니까 법률만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의 법률우위 할 때 이 법률은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일반 원칙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건 어떤 건지. 3번. 공법적, 사법적, 침익적, 수익적. 자, 어떤 행정을 하든 무제한 적용됩니다. 이 법률 우위는. 여러분 도로 청소를 할 때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법 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든 그런 의미. 4번.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을 구속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의 원리가 구체화된, 즉 합헌적인 법률의 우위를 뜻한다. 합헌적인 법률. 그러니까 위헌적인 법률 말고 제대로 된 법률이 적용되는,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형식적 법치는 뭐예요?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만든 법률이면 오케이. 근데 실질적 법치는 그 법이 유태인 학살법 이런 거 같은 거는 안 되고 제대로 된 법만 의미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합헌적 법을 말한다. 이에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이 되겠죠. 위법 동그라미. 자, 결론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도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뭐 문장은 거의 안 읽어봐도 돼요. 도표가 한 2개, 별표 한 3개 해놓치고 항상 A는 뭐고 B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항상 시험 문제는 뭐 특혜급이죠. 바꿔서 출시하기 때문에. 다음 중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물었을 때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맞죠? 법률 유보는 모든이 아니라 일정한 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성질은 법치 행정의 우위는 소극적인 원칙이에요. 이에 반하여 유보는 적극적인 원칙이다. 왜? 우위는 위반만 하지 마. 넌 어떤 일을 할 때. 유보는 뭐예요? 그걸 법에 규정된 거를 딱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해야 돼. 이거예요. 하고 싶으면 규정을 하고 해야 돼. 이게 적극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위는 소극이라면 유보는 적극적이에요. 자, 이 말이 모르면 외워야 돼요. 우소유적이라고도 해서 시험은 법률 우위가 적극적인 원칙이라면 법률 유보는
소극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X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적용 범위는 아까 했죠? 법률 우위는 모든 작용이 다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법률 유보는 어느 영역까지 적용될 것인지 따져봐야 돼. 다음 법률 우위는 우위에서의 법률은 성문법,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다 의미해요. 이에 반하여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국회가 법률제 메토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자, 그걸 말한다. 단 이따가 배울 위임은 가능합니다. 자, 이는 이제 입법을 배워야 알아요. 그다음에 우위는 문제되는 영역에 보면 우위는 법률이 있을 때, 자, 법률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걸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없다면, 법률이 없을 때는, 야, 너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법에 없잖아.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적용되면 법에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을 때는 법률 유보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거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야. 없을 때는, 야, 그 행위를 하려면 법에 없는데 해도 돼? 유보 원칙 위반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 의미예요. 따라서 우위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면 유보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조금 힘들 건데 어쨌든 별표 3개 해놓으시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법률 유보예요. 자, 법률 유보란 어떤 행정권의 발동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서 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수권의 다른 말이 위임이에요. 권한을 준단 말이야.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수권,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네가 정해라. 수권, 다른 말로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 자,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게 명령이에요. 자, 법률에 딱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에 그걸 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작용을 하려면. 자, 예컨대 여러분이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요. 어떤 세금을, 종부세를 부과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그냥 세무서장이 야, 이건 세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걷어들일까? 이거는 걷어들일만 해. 자, 종합부동산세를 그냥 때리면 위법한 거예요. 왜? 법에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법률 유보는 행정이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자, 이게 뭐예요? 형식적 법률이죠. 거기에 근거하였으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요 만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위임이 가능하니까 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헌법상 위임 입법의 법리에 따라 아까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권이 있으면 위임이 있으면 법규 명령 같은 말이에요. 이따가 다 배울 겁니다.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번 법률 우위 원칙이 소극적 아까 했죠. 우소 임에 반하여 법률 유보 원칙은 그 밑에 적극적인 원칙이다. 도표에서 했으니까 표에서 했으니까 이건 굳이 여기서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처음으로 이제 통치행위가 아닌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뭔 말인지. 자,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 구자란 말은 개정되기 전 이런 뜻이에요. 몰라도 돼. 너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런 뜻이겠네. 구가 옛날 구자죠. 신구 할 때 구자 개정전 이런 말까지 쓰면 이 책은 아마 완전 막 이상한 책이 될 거야. 빡빡하게 쓰여질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별표해라, 동그라미 해라,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해도 나중에 되면 벌게요. 그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만 꼭 그걸 머릿속에 익혀두고 포인트를 잡아서 책에 시험에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라는 말은 이제 옛날 개정되기 전에 이제 옛날 법에 보면
76조 1항 또는 시행령 등에는 둘째 줄 관할 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 면허가 취소된 때, 내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저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거야. 그러면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잖아요. 자, 운전면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 분명히 도로교통법에 보면 면허 취소 사유예요. 곧 면허 취소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면허 취소는 안 나온 상태에서 시장이 그냥 개인 택시 면허를 바로 취소해버린 거야. 아직 운전면허가 취소도 되기 전에. 자,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면허가 취소된 때에, 면허가 취소되면 그 이후에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아직 면허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면허 취소 사유만 좀 있었을 뿐이지. 따라서 아직은 운전면허 취소하면 돼, 안 돼? 그런 근거는 없어요.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사건이에요. 이 개인 택시 업자가. 자, 정확하게 면허가 취소된 때에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면허 취소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청으로서는 비록 그 업자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이와 같이 명확한 처분을 때려줘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게 대법원까지 안 가요. 왜? 개인 택시 업자가 운전면허 취소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운전면허가 취소 안 됐지만 그래 내가 음주운전해서 걸렸지. 아이씨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 취소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위법한지도 몰라. 공무원도 몰라. 옛날 같으면. 근데 요새는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소송도 제기하고 막 다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법령을 해석해서 정확하게 처분을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런 사건이 2000년도에 왔습니다. 뭐 그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있어도 다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자, B급이에요. 뭐 이런 판례는 뭐 맞는 판례로 거의 나오지 틀리게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나온 법률 유보니까 알아두자 이거죠. 왜 우리는 법률 유보 원칙을 지켜야 될까? 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어떤 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또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그렇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법치국가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져야 되니까 기본권을 보장하니까 뭐 법의 근거 있어야 되겠지. 큰 의미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적용 범위.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40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 한 4개 뒤로 가면 도표가 하나 나와요. 자, 이 법률 유보 원칙. 자, 법률 유보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작용을 할 때는 모든 작용이 아니라 어떤 행정 작용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 도로를 청소하는 것도 작용이잖아요. 도로를 청소해주고 싶다. 거리가 너무 더러운 거야. 시장에 한 바퀴 쭉 돌아봤더니 어느 지역에 막 길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도로 청소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그럴까요? 법에 시장은 시내의 거리에 도로를 청소해 줄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을 때만 청소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굳이 법률에 없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이죠. 이렇게 어떤 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청소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또 근거가 없어도 되고. 자,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없어도 된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방법이 이제 학자들에 따라 어떤 학자들은 옛날에 이런 학설이 있었어요. 침해 행정을 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침해 행정을 할 때는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 그러니까 국민에게 뭔가 침입적인 행위를 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도로 청소가 침해하는 거야? 국민을? 아니죠. 따라서 도로 청소할 때는 법에 근거 없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국민에게 허가를 취소하려면 허가를 취소하면 침해잖아요. 그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허가를 부여하려면 허가를 준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허가를 주는 건 침입적이야, 수익적이야? 여러분이 내가 허가를 받고 싶어. 시장한테 허가 좀 내주세요 해서 시장이 나한테 허가를 내줘요. 침입적이에요? 나는 좋은 거지. 내가 원하는 허가를 받아내는 거니까. 수익적인 거야. 그런 거는 없어도 된대. 침해행정유보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침해행정유보설은 지금은 좀 안 맞아요. 옛날에 이거는 19세기. 야경국가. 야경국가란 말 들어봤어요? 처음에 우리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절대주의 시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때 이 국가는 하는 일이 복지 이런 건 없었어요. 다 질서유지 행정, 경찰 행정만 있었단 말이야. 경찰 작용만 했어요. 도둑놈 잡고 거리에서 깽판 치고 있으면 조용시키고 거리를 어지럽히면 질서 바로 잡아주고 이런 걸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 국가의 막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대해서 신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가해서 뭐 감금을 시키거나 끌고 가거나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은. 자, 그때는 이런 일밖에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침해행정유보설도 맞아요. 침해행정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19세기 야경 국가였으나 이거는 통하는 학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가의 기능이 바뀌어가죠. 어떤 일도 해요. 국가는 이제는 보조금도 주고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이런 일도 한단 말이에요. 복지 행정도. 자, 따라서 이제는 침해 행정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급부 행정을 할 때도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행정을 할 때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학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설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급부행정유보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좀 유치한 문제인데 3년 전에 나오기를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을 제외한 급부행정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이렇게 내요. 맞나 이 말이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 급부행정유보설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의미는 뭐예요? 침해행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급부행정도 있어야 된다는 학설이에요. 이 학설은. 그렇죠? 그렇게 유치하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다. 그게 한 문제. 요 플러스가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침입적이냐 수익적이냐 이걸로 따지지 말고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로 따지자. 권력행정유보설 이렇게. 권력행정이란 말은 국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학설이에요. 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니다. 전부 다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아까 도로 청소까지도 모든 행정이 전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학설. 전부 유보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모든 행정은 모두 국회가 정해줘라. 이 말. 모든 걸. 청소하는 것까지도 법에서 청소할 수 있다고 해야만 넌 청소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권력 분립은 뭐하고 뭐가 분리돼야 돼요?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이 사법부가 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전부 유보서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의 권력을 너무 키워주는 거야? 입법부죠. 모든 걸 국회가 만들어줘요. 얘는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물며 청소까지도 얘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야? 입법부의 기능을 너무 강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학설은 권력 분립 이론에 부합하는 걸까요? 반할까요? 반하죠. 이게 시험 문제. 전부 유보설에 따를 때 권력 분립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면 X다. 그 표에 다 적혀 있죠. 권력 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자, 지금 근데 판례는 이 학설을 따르고 있어요. 중요사항 유보서. 이게 뭐 말 그대로요. 중요한 사항은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본질성설이라고도 해요. 본질적인 것은 또는 중요한 것은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일단 반점이 뭐예요? 이 학설 딱 봤을 때. 뭐가 중요하지? 뭐가 본질적이지? 느끼 애매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달리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 학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그 정도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근데 이 학설의 장점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중요해. 그 다음에는 안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안 중요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근거 없이. 유보 안 돼 있어도 그냥 하면 돼. 진짜 중요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법률에다가 규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누가? 의회가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 의회가 무지 중요한 거니까 의회가 만드는 게 뭐예요? 법률. 실제 법률에다가 딱 못 박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 중요해요. 그러면 국회가 직접 법률에다 딱 규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위임을,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수권을 해주는 건 가능하다. 무지 중요한 거는 위임이 안 돼. 다른 말로 뭘까요? 의회 유보란 말은 요 말이 다른 말로 위임 안 돼. 금지를 뜻하는 말이다. 이 말. 자, 의회 유보란 말이 나왔어요. 요 말은 기억을 해야 돼. 의회 유보가 어떤 뜻이다? 의회가 직접 유보해라. 근거를 만들어라. 이 말. 다른 말로 위임하면 안 되고 네가 직접 해라. 이 말. 조금 중요한 거는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에 규정을 해도 된다. 자, 하나 예를 들죠. 지금 북한과의 어떤 지금 관계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쏜다. 수소탄 발사 시험을 했다. 방금 연락이 왔는데 군은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서는 뉴스에 뜰라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움직임이 이상한가 봐. 자, 어쨌든 오다가 들었어. 이런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의회 유보. 자, 병 복무 기간을 지금 몇 개월이죠? 21개월인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관계가 너무 악화되고 있으니까 병 복무 기간을 2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을 만드는 거야. 왜? 지금 북한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자, 이런 걸 국방부 장관이 부령으로 그냥 21개월인 걸 26개월로 연장하면 될까요?
이 정도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복무기간이란 거. 이거 누가? 국회가 어디다 정해야 될까요? 병력법에 못 박아놔야죠. 이런 걸 병복무기간은 국방부 장관이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예요. 진짜 중요한 건 국회가 직접 정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조금 덜 중요한 건 이제 위임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게 중요사항 유보서래요. 자, 표를 빨리 보면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학설은 침해 행정 유보설은 침해 행정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는 19세기 자유주의 국가, 야경 국가 때나 있을 법한 이론이다. 근데 오늘날은 급부 국가이니까 지금은 이건 안 맞다 이런 뜻이에요. 신침해 유보설은 침해 행정 플러스 특별 권력 관계에도 필요하다. 몰라도 되고요. 급부 행정 유보설은 침해 행정 플러스 그게 별표죠. 아까 했잖아요. 급부 행정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침해 행정 플러스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권력 행정은 침해나 수익이 아니라 권력적이냐 안 권력적이냐로 따지자. 전부는 모두가 필요하다. 근데 전부 유보설은 어떤 비판? 모든 걸 둘째 줄에 모든 국가 작용을 입법부에 종속시키는 거니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가정하는 거다. 따라서 이는 권력 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별표. 그 위에 침해 행정 플러스 거기 별표. 두 개가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중요사항 유보설은 공동체와 또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하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요 학설의 장점은 뭐예요? 규범의 강도, 규범의 밀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거죠. 즉 중요성에 비례하여 진짜 중요하면 의회가 유보 직접 해라. 위임하지 말고 조금 중요하면 위임이 가능하다. 안 중요하면 근거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규범의 밀도를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말로 이제 적용 범위 침해 행정 유보설은 첫째 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다 이거 침입죄인 거죠. 이때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이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는 셋째 줄 19세기 입헌 줄거 놓기를 19세기 입헌 군주제를 배경으로 한다. 줄만 살 끊으면 돼. 맞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권력행정유보설은 침해냐 수익이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권력행정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니까 뭐 어렵지 않고요.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 외에 급부행정 영역에도 도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침해행정은 당연하고 급부행정도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그게 별표. 아까 표로 다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됩니다. 도표로 이해될 수 있으면 책을 나중에는 안 읽어도 돼. 됐고요. 전부 유보설은 전부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전부다. 본질사항 유보설은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다. 그렇죠? 본질사항의 판단 기준은 기본권 관련성과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따지자. 중요하지 않고요. 판례. 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칼카르 판결을 통하여 정립된 것인데 이 학설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자,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한 토초세법상의 기준 시가에 대한 결정과 자, 보죠. 토초세법에 따르면 이 기준 시가를 넘었으면 토초세를 내야 돼요. 이 기준 시가 미치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준 시가가 얼마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따라서 이 기준 시가는 누가 정해야 될까요? 국회가 법률로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법률은 위헌인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 시가를 환경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위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런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니은 KBS 수신료 사건. 자, KBS 수신료 2,500원. 이걸 5,000원으로 올린대요. 자, 여러분 전기세 이제 요금 청구서에 보면 거기에 TV 수신료가 같이 나오죠. 이거는 뭐 TV가 있든 없든 나는 TV 안 보는데, 난 응팔 안 보는데, 그래도 다 내야 돼. 그렇죠?
자, 이 금액을 5,000원을 올린다, 10,000원을 올린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근데 옛날에 이걸 국회에서 안 정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냥 KBS 저 이사회에서 금액을 올리고,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가고 승인만 받으면 수신료를 올릴 수 있었어요. 국회는 전혀 신경을 안, 관여를 안 했단 말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위헌이었다. 그런 것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디귿은 똑같은 취지죠.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중과세 한대요. 고급주택이냐, 안 고급주택이냐. 자, 이것도 역시 법에다가 고급주택은 어떠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누가 정한다? 당연히 국회가 정해줘야 된다. 자, 이런 사건에서 본질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회 제일 끝에 본질사항 유보설, 그게 별표다 이 말이야. 왼쪽에다가 비교 전부 유보설 X. 시험은 그렇게 낸다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초세법 등과 관련하여 전부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내요. 그러면 맞아 틀려? 전부 유보설이 아니라 무슨 설?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별표다 이거죠. 다음 비판은 뭐 본질적인 건 뭐냐? 불명확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는 거다. 그렇죠? 됐고요. 다음 판례 1번 판례 방금 했던 거요. TV 수신료.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면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대요. 자, 진짜 중요하대요. 이럴 때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법자가 스스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 이게 다른 말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의회가 직접 정해라. 의회 유보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법률 유보라는 말 속에는 의회 유보, 진짜 중요한 건 의회가 직접 정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다. 이 말.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밑에 한국방송공사법 36조 1항에 보면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는 전혀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 KBS가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직접 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그냥 얻도록만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이는 법률 유보 원칙의 위반이다. 다른 말로 의회 유보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A급이에요.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유치했지만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이 국민의 대표자인 대표자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포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치한 문제를 낸 적이 있다. 그런 건 이제 X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이 오면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헌법을 모르고 민법을 모르고 이 판례 하나하나의 문장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판례는 그 판례를 살짝 바꿔서 이제 오답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판례는 그냥 퉁 떼와갖고 지문에 넣어버려요. 그냥 지문에 넣은 거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읽었을 때 좋은 말. 이렇게 이거는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네. 이런 느낌만 오면 된다고. 근데 방금 했듯이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요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방금은 억지로 오답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는 잘 안 내는데 그때는 하도 낼 게 없었는가 봐. 출제위원이. 어쨌든 뭐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 3번 판례는 A급인데 나중에 행정입법에서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큰 의미 없고요. 거기에서 2번 TV 수신료 금액의 결정 및 납부 의무자의 범위. 오른쪽에 수신료 징수 업무의 위탁 여부와 그 방법. 그러니까 금액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누가 낼 것인지는 중요한 거니까 본질적인 거라서 국회가 정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누가 이걸 걷어들일 건지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전기세한테 같이 통합해서 낼까? 아니면 따로 부과를 할까? 막 이런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따라서 그 수신료 징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번 정도 동그라미. 3. 병의 복무는 무지무지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그 밑에 토초세 기준시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뭐 그 정도 3개. 6번에 중과세 대상이 고급주택 동그라미. 다 했던 거니까. 자,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기타 신침해 유보설, 사회 유보설은 읽어보든지 아니면 안 봐도 되고요. 자, 결론.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렇죠? 어떤 학자들도 침해 행정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침익적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다른 데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넷째 줄 뒷부분 국민 생활에서 갖고 있는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봐야 하겠다.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줄 뒤에 즉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익이 크면 클수록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더 강하대요. 또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요청은 더욱 작아질까 커질까? 당연히 커지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너무 쉽기 때문에 줄도 안 꺾고 넘어갈게. 다음 도표 밑에 5번 관련 개념과의 구별해서 의회 유보. 이미 배웠어. 의회 유보는. 의회 유보가 뭐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의회가 직접 정해라 이거죠. 행정에 대한 규율을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위임하지 말고 직접 정해라 이 말. 스스로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된 개념이다. 즉 자, 둘째 줄 거기를 줄 끊으세요. 일반적인 법률 유보 개념을 그 대상의 위임금지 동그라미. 위임금지를 통하여 강화한 개념이 의회 유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위임금지. 그 말이 나오면 의회 유보. 맞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리기는 내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의회 유보의 개념은 위임이 금지된다. 국회가 직접 정하라는 말이죠. 자, 따라서 유보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에만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 되는 경우도 있고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국회가 관여를 하라는 거예요. 법률로 못 바꾸든지 아니면 국회가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런 방법. 그게 다 의회 유보라고 볼 수 있다. 자, 역시 넷째 줄에 유보의 행위 형식은 법률에 의한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의결을 해주든 동의를 해주든 이런 형식도 있다. 세모. 혹시 모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죠. 의회 유보는 무슨 학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중요사항 유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제일 마지막 줄이었죠. 시험은 역시 중요사항 유보설을 뭘로 바꿔낼까요? 헷갈리는 걸 낼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중요사항 유보설과 가장 헷갈리는 게 뭐예요? 그나마 이거단 말이야. 왜? 이것도 의회를 진짜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의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의회 유보 이론은 전부 유보설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중요사항 유보설에서 도출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의회가 직접 정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모든 걸 다 의회 네가 정하라 이런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의회 유보는 전부 유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사항 유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는 별표. 이거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행정유보. 행정유보란 행정부도 스스로 뭔가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행정부도 스스로 뭘 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기억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배타적 행정유보란 말이 있고 니은에 허용적 행정유보란 말이 있어요. 자, 배타적이란 말이 뭐예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무슨 뜻이에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단 말이야. 나만 가진단 말이야. 딴 놈은 안 되고 나만 배타적으로 나만 뭘 할 수 있다. 이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 행정 유보란 말은 뭐예요? 딴 놈들 니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들은 건드릴 수 없고 행정부 우리만 이걸 건드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 부분은 국회 니도 정할 수 없고 우리만 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우리가 못 정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는 누구예요? 대통령만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그 밑에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걔들은 우리가 직접 뽑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멋대로 우리 행정부 요거는 우리만 정할 수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니도 못 정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3번의 인정유보에 가시면 허용적 행정유보란 말은 설명을 안 했는데 그래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 니도 허용이 돼. 네가 정할 수도 있는데 혹시 네가 안 정하면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급할 때는 좀 정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허용되는데 우리도 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거는 그나마 거론될 소지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하지만 배타적 행정유보는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핵심은 배타적 행정유보가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정도예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급부행정과 법률유보. 자, 급부행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급부행정은 침익적 행정과 달리 국민에게 수익적이므로, 맞죠? 유리함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러면 그건 X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라면 근거가 있어야죠. 자, 따라서 거기 첫째 줄 뒷부분. 과연 급부행정 영역에서도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은 결론을 아니까 적용된다. 그렇죠? 적용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통치행위는 그냥 사법심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고요. 특별권력관계는 이따가 배울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행정규칙도 이따가 배울 거고요. 행정조직만, 자, 행정조직을 지멋대로 만들면 될까요? 자,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새로 대통령이 뽑혔어요. 지멋대로 자, 국정홍보처 없으니까 필요 없어. 복지가 뭐가 중요해? 보건복지부 없애버려. 지멋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조직도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행정조직은 셋째 줄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죠? 조직 법정주의. 세모예요, 이것도. 다음 위반의 효과는 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어떤 행위를 해요. 당연히 뭐예요? 그거는 둘째 줄 그러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동그라미. 위법하게 된다. 자, 기출문제 8번 하나 풀어볼게요. 법치국가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뭐 그런 말 같아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2번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서 조직규범 외에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걸 말한다. 조직규범 말고 뭔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걸 말한다. 맞죠? 법률 유보란 그런 뜻이에요. 3번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고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아니한다? 이 뭐예요?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이 아니라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이 말이 맞는 거죠. 국어 문제. 답은 3번이야. 틀린 게. 4번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내용으로 한다. 그 말 맞죠? 5번 침해 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맞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쉬고 잠시 쉬었다 법원 하도록 하죠.